김수환 추기경의 세상 사는 이야기 26번째입니다. 제3부 더불어 사는 사람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비싼 코냑을 마시는 심리. 89년 세계 성체 대회를 끝내고 교황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 유럽에 갔다가 프랑스 파리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한 외국인 신부님으로부터 프랑스에서는 2 내지 3만원 정도 하는 코냑이라는 술이 서울에서는 50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처럼 비싼 것을 수입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나 또 막대한 금액이 붙은 술을 사서 마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현상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근본적으로는 속이 비어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속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값비싼 사치품으로 때우려는 심리 말입니다. 나는 수입상들이 자제하도록 법과 제도의 마련도 필요하겠지만 사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몇십만 원의 전세금이 없어 자살하는 사람, 점심을 굶는 아동들, 철거민과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어려운 생활을 생각한다면 그런 식으로 과소비 생활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 아직도 외면하려는가? 오늘날 우리나라는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는 민주적 정치 발전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정치 발전의 바탕은 무엇이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존엄성이요 거기서 우러나는 인권의 수호 발전 및 공동선입니다. 이것을 빼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 존재의 의미조차 없습니다. 민주주의 바탕은 단지 주권 재민과 산권 분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를 깨닫고 그 사랑에서 모든 일을 차별 없이 진정 존경하고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권력이나 물질적 부에 두지 않고 어떤 인간이든지 비록 가난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인간인 한에 있어서 존엄하며 가치가 있다는 인식이 깊어져야 합니다. 이 같은 인간 존중의 가치관이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요 기본 정신일 때, 특히 민족 사회를 이끄는 지도층의 가치관이요 기본 정신일 때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성장할 뿐 아니라 참으로 진정 빛나는 사회로 발전할 것입니다. 누구도 가난하고 약하기 때문에 천시받고 억눌리며 밀려나는 불의가 없는 정의로운 사회로 발전할 것입니다. 진정 세계의 존경과 지지를 받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정치나 경제가 인간애와는 무관한 양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에서 인간애가 빠지면 결국에는 독재와 억압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경제에서 인간애가 빠지면 결국에는 탐욕과 수탈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런 정치와 경제가 지배하는 사회는 비인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한낱 도구로 타락하고 사회 전체는 몰락하고 맙니다. 인간에는 참으로 정치와 경제의 기본 윤리요 그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이웃을 사랑합니까? 가난한 이웃의 마음을 열고 있습니까? 가진 것을 그와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재산을 늘리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전셋값을 올림으로써 가난한 이웃을 울리며 그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과소비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는 인명살상, 성폭행 등 인륜을 거스르는 범죄가 범람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난한 이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정부는 참으로 민생 문제 해결을 우선하는 희망의 정치를 펴야 하겠습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복지 정책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네루의 말대로 정치는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가진 이들도 이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나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 추구 때문에 영세민을 울리는 악을 절대로 행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 곧 우리 자신은 극심한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로 도덕적 붕괴와 정신적 파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가난한 이를 품지 못하고 계속 못살게 밀어내는 사회는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서민들로부터 삶의 의욕을 빼앗아가는 사회는 번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회는 비인간적 반생명적 사회로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웃의 형제, 특히 가난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구원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벗어나야 합니다. 어둠에 갇혀있는 이 사회의 빛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두 자신의 무덤, 폐쇄된 자아의 벽을 헐어야 합니다. 남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진정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웃을 해치거나 미워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요, 이웃과 가진 것을 구체적으로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가난은 제 탓만이 아니기에. 가난은 가난 그 자체로서 문제되기보다는 고르지 못한 데서 문제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뒤에 처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앞질러 가는 데서 사회 정의의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부지불식 간에 가지지 못한 사람과 가진 사람 사이의 위화감이 상당할 정도로 팽배해 있습니다. 동창이나 혹은 가족 사이에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사이의 위화감과 거리감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적 빈곤의식과 위화감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공동체의 화해와 일치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가난의 문제는 자신이 게으르다거나 낭비해서 비롯되거나 하는, 즉 가난이 제 탓으로만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쫓아낸 것은 아니지만 농촌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 고향을 등지고 나온 사람이 달동네에 와서 정착합니다. 여기는 일종의 전진기지이기 때문에 서양에서 도시 패배자들이 사는 지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생활하는 모습이 건실하고 도덕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도시의 전시 행정에 쫓겨납니다. 단순히 헐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정착의 모든 꿈, 삶의 터전, 가난하지만 서로 돕고 건실하게 사는 삶의 방식까지 빼앗게 됩니다. 여기서 철거민의 문제가 나오는데, 정치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차마 못 볼 일이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노동자와 농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와 그 가족 그리고 농민을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조건은 이 나라 국민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데, 이들의 인간다운 대접의 요구와 호소를 단지 치안 차원에서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도 가난의 구조와 원인을 알려고 하고 있고 또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제의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모든 인간에게 인간다운 존엄이 지켜지는 가운데 더불어 함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정의와 화해를 추구하는 사랑의 경제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오랜 소외와 희생 속에서 사랑과 화해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시대 우리 모두의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현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85년 여름에 사북
탄광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곳 광부들은 자신들이 이 사회와 인생의 막장에 와 있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는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사 짓는 사람한테 뭐 하느냐고 물으면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놀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지리도 못나서 농사 짓는다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는 이들에게 자신의 직업의 긍지를 되찾아주고 자신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의 변환, 정책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봅니다. 더불어 함께 인간답게 한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의식이 경제적인 평등을 향해 나가는 첫걸음이요 바탕입니다. 불균형 경제로부터 화해와 사랑의 경제로 모든 생각과 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경제적 평등은 결국 그 사회의 도덕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나는 가끔 정부나 서울시 당국이 왜 무리한 도시개발 정책을 밀고 나가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철거면은 결국은 정부에 대하여 원한을 품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사회 안정을 크게 해치는 무서운 요인이 될 것이 불보듯이 분명한데, 그런 불안 요인을 왜 정부는 스스로 만들고 있는가? 도시 미화라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그들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도시 미화를 한들 그것이 참된 아름다움입니까? 인간을 무시하고 짓밟아 세워진 도시는 아름답지 않을 뿐 아니라 날이 갈수록 비인간화의 괴물로 변해갈 것이고, 마침내 그곳은 약육 강식의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도시로 변모되고 만다는 것을 왜 내다보지 못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나는 참으로 우리 서울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먼저 이 도시가 안정과 인간미 넘치는 도시로서의 아름다움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쫓아냄으로써 도시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따뜻하게 품고 가진 이들이 그들과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인정이 아름답기에 도시가 아름다운 서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계속 뵙니다.